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최세진 회장님의 북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예술비평가 회장 탁케스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을은 노루꼬리만큼 짧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그 노루꼬리를 보셨습니까? 이 가을이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가을의 정점에서 우리 최세진 회장님께서 70세 나를 돌아보며 너에게 말을 건넨다 북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상근 시온제일교회 당회장님께서 기도로서 오늘의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또 우리 귀한 집사님 교회 함께 섬기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이렇게 참 또 초청받고 또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세진 집사님 또 진심을 담은 또 귀한 책, 또 북 콘서트를 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은혜를 구하는 또 복된 시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또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자신의 영광이나 자랑이 아니라 책 속에 지난 7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믿음의 흔적이 역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소망이 또 가득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진심의 애정과 또 아버지 그 큰 사랑이 또 느껴지는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가운데 참 감동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소망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책을 읽으며 귀한 감동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의 아버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 그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책이 들려지는 그 손에 들려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또 소망과 또 새롭게 살아갈 힘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우리 집사님 아버지 남은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과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의 또 전파자가 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무엇보다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또 집사님과 일평생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며 눈물과 한숨으로 또 사랑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귀한 인생 살아온 우리 사랑하는 김진숙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위로가 있게 하옵시고 두 분의 노년이 참으로 복되고 감사하고 존귀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아드님의 가정에도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겪어왔고 때로 감사했고 때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라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귀한 가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또 이 자리에 사랑하면서 또 아버지 함께 인생을 걸어온 우리 귀한 친지들 아버지 또 친구들 다 기억하셔서 또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감동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울림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순서를 맡은 우리 귀한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다 기억하시고 그 순서가 또 우리에게 또 모두에게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감사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근 목사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이신 최세진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지난 70년 동안 공무원으로 또 국영기업체 일원으로 그리고 퇴직 후에는 언론사와 연구원 설립자로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돌이켜보건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음악을 나름 살아가면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한테 잠재적으로 상당히 의문점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이 얘기는 Who am I and how should I live? 이렇게 하는데 이제 70 언덕을 넘어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그 대한 저의 깊은 고뇌에 찬 나름 그 책 속에 제 고백을 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반성해야 될 점, 감사한 점, 정말 그걸 성찰하면서 담담히 써내려간 책입니다. 오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지 또 지인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음악과 함께 이제 제가 북 콘서트라고 해서 오늘 토요일 오후를 같이 한번 즐겨볼까 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나의 삶은 앞으로 후반기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시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타켓석 예술집행가 회장님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제가 이쪽 검도사 밑으로 모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박현준 두란노 또 예술 감독이 짜증을 내는데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간다고 해서 이게 음향이 프로들은 음향이 안 맞으면 간대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또 우리 모지션 소프라노 선생님이신가요? 그다음 한규탁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 처음으로 바빠가지고 한번 맞춰봤는데 아주 엑셀도 훌륭합니다. 제가 돈을 받는다면 반주를 제 개런티를 줘야 하는데 그게 반주자인데 하여튼 이 정도로 농담에 말씀드리고 참으로 토요일 오후 즐거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근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꽃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안용범 교수께서 꽃다발을 전사하시겠습니다. 이거 모습하고 갖고 와. 박수, 큰 박수를 맞으세요. 자, 이어서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그부터 찍어야 되는데. 자, 하나, 둘, 같이 봅시다. 하나, 둘, 셋. 박수로 갑니다. 자, 짜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LG그룹 총판 노세일 회장님께서 원래는 이 와인을 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대신 덕담 한마디 하면서 환호를
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노세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LG전자에서 30년 6개월 근무하고 지금은 LG전자 홈쇼핑 그 다음에 온라인 종합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이제 환갑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 북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가 일어나서 또 저녁에 논문 발표하러 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22대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우리 최세진 회장님 작년에 처음 뵀는데 제가 최세진 회장님을 보면서 인생은 70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장님께서 위정편에 30에 이립하고 40에 부록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 불유 저는 건줄 알았지만 구더라고요. 종심소욕 불유구 종심은 70을 얘기한답니다. 70에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세진 회장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앉아서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인사말 이렇게 봤는데 너무 쉽고 너무 가슴에 와닿고 한편에 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겉으로는 굉장히 괄괄하신데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시고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일어서시고 예. 자, 영원한 청춘 끊임없는 열정 최세진 회장님의 만수무강을 최세진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개성적인 그런 득담이었습니다.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서 KBS 시청률 30-40%를 이끈 사랑과 전쟁, 개그 콘서트, 가족 오락관, 연예가 중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듀서로 활동하셨던 이성면 PD님께서 2부 순서를 진행하시면서 국제대학교 조이양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승면 PD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무척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은 최세진 회장님의 알토 색소폰 연주에 매료돼서 회장님을 많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회장님을 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삶에 있어서 제가 약간 좀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최세진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좀 이렇게 말해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최세진 회장님을 이렇게 사자성어로 한자 사자성어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하면 겉바속촉이다. 겉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이 속은 촉촉한 분 아니시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약간 저기 세렝게티로 가서 회장님을 동물로 비교하면 약간 길들어진 지브라다. 약간 그러니까 야생만은 이제 길들어지면 안 되는데 또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회장님. 그래서 이제 원래 결혼을 안 하셨으면 이제 세상을 풍요하셨을 분인데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간 세상에 정착해서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그러한 그 세상을 막 이렇게 풍류로 세상을 다니시려는 그러한 그 본능을 많이 억제하면서 그걸 예술의 혼으로 이렇게 불살라오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글도 잘 쓰시고 음악도 잘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회장님을 이렇게 꽃으로 비유하면 회장님은 해바라기다. 제가 이제 빈센트 반 고의 해바라기를 좋아하는데, 해바라기의 꽃말은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자부심인데 또 특이하게 꽃말 중에 약간 상반된 또 꽃말이 있어요. 몰래 한 짝사랑. 그러니까 이런 회장님의 성품과 이러한 그 어떤 성격들, 이런 품성들, 또 품격들이 다 모여서 이번에 그것이 책으로, 나이 70세가 되셔서 그 책으로 출판한 게 그 70세에 나를 돌아보고 너에게 말을 건다. 이 말을 건다는 동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어에 뭐 토크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드레스라는 동사가 있어요. 어드레스가 명사로는 주소죠. 우리가 흔히 하는 영어예요. 근데 프랑스 말 거기 어원이 어드레스 하면은 이제 이게 그 어떤 걸로 안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왔는데, 이 나이 70세의 나를 돌아보고 너에게 말을 건다는 이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양자역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시공간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시공간은 계속 이동을 하죠. 왜냐면 3차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 공간에서 4차원 시간의 축으로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너에게 말을 건다는 건 우리의 좌표 설정을 확인하는 굉장히 그 과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물리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연과학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리학이.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굉장히 그 제목부터 큰 울림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다 읽진 못했어요. 다 읽진 못했는데, 이 책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서문이나 또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갔을 때 이 회장님의 생각이, 원래 그 수필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문장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구현하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의 정돈. 그럼 사실 이런 수필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부담 없이 편하게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또 남을 또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독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까 앞전에 말씀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가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잖아요. 가을이 흔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들고 다니기도 편하잖아요. 책이 간편하고, 또 이렇게 어쩜 이렇게 좀 큰 옷을 입으면 파카 같은 거나 이렇게 뭐 초겨울에도 거기 옷에도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아주 귀엽고 앙증맞게 잘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항상 갖고 다니면서 품에 품고 다니면서 그 수시로 읽어볼 수 있는 이런 수필들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들은 이제 뭐 흔히 이제 세계에는 3대 수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순위를 매기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국어책에 나왔던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나 몽테뉴의 수상록,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책은담이 있는데, 그 책은담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대인춘풍, 지기추상. 남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대해라. 자신을 돌아볼 땐 가을의 서리처럼 엄격하게 나를 대하라.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 삶의 지혜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오랜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많은 어떤 삶에 대한 통찰, 또 사색, 그런 지혜가 이 책 짧은 한 권에 잘 담겨져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제가 소감을 조금 길게 한 경향이 있어서 죄송하고, 참고로 제가 왼쪽 눈에 황반 변성이 있어서 선글라스 끼고 지나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빛을 받으면 눈이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앞에가 잘 안 보여서 이거 끼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식순으로 돌아와서 다음에는 한국융합 콘텐츠 컴퍼니 대표이자 국제대학교 엔터테인먼트 학부 겸임 교수이며 기업문화 예술 분야의 기획을 천여 회 이상 또 진행하신 우리 조희양 교수님 모시고 책에서 이제 감명 깊었던 문장을 함께 나누면서 약간 대화의 시간, 질문과 책에 대해서 서로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또 이렇게 또 대답도 하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박수로 부탁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는 국제대학교 조희양 교수입니다. 문화 콘텐츠 기획으로 최세진 회장님과 첫 인연을 맺은 이미지는 훤칠한 키에 매우 호탕하신 분이셨고, 따뜻한 김진숙 사모님과도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글로 많은 울림을 주는 아들 최재원 국장님과도 콘텐츠 기획 관련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 회장님들 가족분들과 10년을 가족처럼 저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가을볕이 유난히 따스한 10월 15일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덕담과 함께 자필 서명으로 책을 선물하시면서 저에게 낭독을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영광을 사양할 수 없었던 이유는 70세 나를 돌아보며 너에게 말을 건다라는 책의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70세 나를 돌아보며 책의 문구를 인용하자면 사랑하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평생 나와 함께 걸어온 최 회장님의 아내에게도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척, 아닌 척, 척척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내 안에 너무도 많은 너의 이야기들, 상처, 불안, 강박, 고독, 허무, 후회, 외로움들, 오늘 함께 최 회장님은 이야기하자고 하십니다. 저도 오늘 내 안에 있는 너,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20년 한결같이 새벽 안개를 자전거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수술을 받으면서도 그는 다시 여전히 길 위에서 새벽 안개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길 위에 선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는 여전히 문화와 융합을 말하고 여전히 색소폰과 자전거를 즐깁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로 함께 써내려가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김진숙 사모님과 120세까지 언제나 깊게 사랑하시고 우리들과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고 싶습니다. 70세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을 건다의 최세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삶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애쓰려 하지 말고 사랑을 남기세요. 마지막에 남는 건 언제나 사랑입니다. 언제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책에 대해서 혹시 그 읽어보시고 좀 그 회장님께 질문할 어떤 그 대목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그 질문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책을 함께 나누는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그 책을 조금 뭐 지금 받으셨거나 지금 받으셔서 지금 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이전에 책을 받아서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읽어보고 조금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셨는지 또 어떤 경험을 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시면 이렇게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나오시기 힘드시면 손 들어주시면 이렇게 마이크를 드려가지고 책 속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70세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 말을 걸다를 이렇게 열심히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중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준비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회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나는 오래 살 것 같다. 나는 천년 살 것 같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 나이 70년 앞으로 힘이 있어봤자 또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 말씀 올릴 때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제 삶을 살아봤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삶을 욕구와 욕망으로 나누고 있어요. 욕구는 뭐겠어요? 성공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밥을 맛있는 거 그게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겠어요? 욕망은 뭐겠어요? 욕망은 그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굳이 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삶을 향유하고 살 것인가. 여기 이근천 시인의 회장님도 오시고 또 서태선 그 부인이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신문에 일주일에 평을 써주면 그걸 보고 상당히 내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어떻게 욕망을 어떻게 가지고 사는 거냐. 또 죽음이라는 것은 어차피 닥쳐오는 건데 얼마나 멋있게 눈을 감느냐. 근데 좀 얘기가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최근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94세로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서 아버님 얼굴을 보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저하고 좀 약간 대화를 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깊은 숨을 3번 쉬시고 눈을 딱 감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든지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다. 여기 또 재밌는 분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들리신 분. 우리나라 두란두르토를 아주 최초로 성공시킨 이 박현준 테너이신데 이 양반이 한신대에서 5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또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카톡으로 붙잡아 왔어요. 강남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정말 생명을 축구에 다 갈 때 너 열심히 하나님께서 봤을 때 너 열심히 살았다. 됐어. 그 정도면 인생 잘 사는 거야. 멋지게 살았어. 그래. 봉사도 조금 하고 그래. 뭐 삶을 열심히 살았구나. 그 정도 삶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럼 이제 죽음에 대한 화두가 나왔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뚜렷해진다고 이제 8장에 그 회장 쓰신 책에 이제 8장에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뚜렷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생각하시는 죽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노래하러 왔는데 갑자기 저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테너
였었고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출자로 더 제작자로 더 인생을 많은 시간을 이쪽에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길을 다 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죽음이죠. 근데 이제 우리 전 뭐 여기 다 교회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고 살았거든요. 받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그게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전부 다 받은 걸 드리고 아무것도 없이 주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이 우리의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60억 명이고요. 우리 별이 이 우주의 별이 수조개래요. 수조개.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우주의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가 별이 모래알보다도 많은데 셀 수도 없을 정도도 많은 그런 우주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항상 내 영혼이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것이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장님 책에 보면 이제 죽음을 곁에 둘수록 회장님 쓰신 거 보면 죽음을 곁에 둘수록 삶이 선명해진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죠? 그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또렷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결국은 태어나서 계속 한 방향으로 태어나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런 어떤 좀 깊은 생각 속에서 이런 깊은 사유를 하시고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요걸 제가 읽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려졌는데 상원 로마 공화정 상원 의원 나중에 이제 키케로가 얘기를 할 때 키케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죽음을 위한 준비로 받쳐져야 한다. 그러니까 삶이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죽음이 최종 목표고 삶은 준비 단계라는 거. 그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과 굉장히 좀 공유하고 좀 같은 어떤 콘텍스트를 갖고 그런 맥락을 갖고 글을 쓰신 것 같아서 참 많이 기억에 남는 부분. 그러면 이제 책을 쓰신 회장님이 책의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좀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해봐요. 마이크가 상당히 많이 자주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건 뭐 단순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좀 쉽게 읽기 쉽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 올릴 때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의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거기다가 오늘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너무나 욕구 지향적인 사람보다도 욕망지향적인 사람, 그다음에 신앙을 좀 더 깊게, 그다음에 봉사하는 삶. 그래서 참 요즘 참 감사한 기도 제목이 또 하나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미 개척교회, 미 자력교회라든가 그런 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제 박 목사님이 그걸 이제 해서 이따 우리 이 콘서트 끝난 다음에 우리 이상근 목사님과 한번 대면을 한번 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 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하나 부탁이 있다면요. 대한민국 37대 시인협회 회장이신 이건청 회장님의 사모님이 시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주제에 넣게 시를 하나 썼는데 이걸 아마 낭송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이 기회가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이건 정말 짜여진 연출이 전혀 아닌데 될까요? 네. 박수 한번. 회장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너는 내 인생의 노래. 최세진. 세월의 강을 건너 수없이 뒤돌아보았다. 그때마다 내 곁에는 조용히 흐르는 한 줄의 선율이 있었다. 바람에 젖은 하루 끝에 노래는 내 마음을 붙들었고 쓰러진 자리마다 너의 이름이 작은 빛으로 남았다. 젊은 날의 열정이 사라진 자리, 허무와 침묵이 드리운 저녁에도 너는 여전히 내 안에서 노래했다. 사랑이란 그렇게 남은 것. 이제 나는 안다. 삶은 한편의 악보이고 그 위에 남겨진 흔적이 나의 기도임을. 주님, 이 노래가 꺼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다 부른 뒤에도 당신의 빗속에서 다시 울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아주 명쾌하게 이 가을에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산다는 것은 죽음의 나무가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다, 이런 예전에 읽었던 글귀도 생각납니다. 이제 반전해서 음악의 향연입니다. 처음에 노래를 불러주실 분 잠깐 소개가 필요한데요. 이 음악회를 조금 기획을 부탁했을 때 전문가도 좋지만 이렇게 요즘 동호인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해서 삶의 산모작, 사모작을 또 여유있게 즐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지선 작가는 화가입니다. 그러면서 수필과 시를 쓰시고 그러면서 K-클래식, 여러분들 K-팝 BTS 알죠? 그 상위 버전이 K-클래식인데 제가 13년 전에 K-클래식을 창안해서 그 태동할 때 많은 예산과 를 통해서 5일간의 페스티벌을 하면서 K-클래식이 출발을 했는데 그게 또 작가, 화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에 감염이 돼가지고 60세에 성악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3년 됐으니까 지금 37살인가? 뭐 그런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너무 일취월장 하는 거예요. 하나 했다 그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지난해 예인 3종을 통과하신 분이다. 화가, 문학, 그 다음에 음악. 근데 요 최근에 와서 패션에 또 해가지고 사관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동호인 쪽에서는 가장 핫하게 떠가지고 거의 스케줄이 매일 있습니다. 자, 모지선 작가 모시겠습니다. 모지선 작가가 불러줄 곡은 미량 아리랑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탁 패널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을 보듯이 웃는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처럼 감미로운 향기 아름다운 빛깔 향기와 빛깔을 음미하며 아이를 쳐줘니 아이를 조금씩 우아하게 즐깁시다. 우아하게 천천히 즐깁시다. 꽃을 보듯이 도눈으로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처럼 와인은 막걸리가 아닙니다. 와인은 맥주가 아니라 합니다. 폭탄주는 넣어서 아니라 합니다. 그러니 벌컥 그러니 벌컥 한 잔 두 잔 세 잔 벌컥 한숨에 들이키거나 제발 그놈의 원샷 그놈의 원샷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젖어버린 그런 습관 모두 땅속에 묻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 멋진 시와 음악 아름다운 그림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처럼 와인과 함께 외로와 함께 즐거운 이야기꽃 피우며 우리 멋진 인생 삽시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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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ful day. beautiful life. 아름다운 삶과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과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과 멋진 인생.
김철웅 교수님, 전 평양국립교향악단 수석 피아니스트, 우리 남한에 오신 지 꽤 오래되시죠. 지금 여기서도 많은 활동을 해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게 칠순 잔치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늘 일부러 핑크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왠지 칙칙할 것 같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핑크 넥타이를 매면, 와, 북한 사람인데 핑크 넥타이를 맸다, 막 이런 소리를 들을 때예요. 그것도 언론사 대표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참, 최재진 원장님과의 인연은 이런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주제가 남북 문화를 통한 관계 개선에 관한 주제였고 제가 그때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는 제가 지금도 서울교육대학 음악교육과에 있는데 어찌 보면 남북관계라는 것은 경색될 수밖에 없고 색깔로 인하면 블랙밖에 생각이 안 나는 문제인데 그것을 문화라는 이것을 가지고 해결해보자는 접근 시도 자체가 저는 참 참신했고 저는 또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면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이 이제는 거의 80년 동안 다른 말을 얘기해왔다 남북은. 근데 이제쯤은 이제 같은 것을 좀 연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그것은 무엇로? 우리는 80년 전에 같은 문화였다. 100년 후에는 같은 문화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노래로 한번 그걸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북 가곡의 밤이라는 것을 기획을 했고, 그래서 또 연구원에서 함께 그 남북 가곡의 밤을 대성황리에 TV에서 방영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대성황리에 성공시켰던 경험이 있고, 우리 최진 원장님의 업적을 놓고 본다면 남북 문제도 되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제가 말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최진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시고 힘을 가지신 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은근히 저 안부 전화 오는 줄 알았더니 오늘 오라 이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달려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제가 이제는 북에서 산 것, 남에서 산 것 거의 반반이 됩니다. 제 나이랑 비례했을 때. 그런데 이렇게 반반씩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딱 그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물론 거기에 환경은 좀 다를지라도 사람은 먹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듣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의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 어떤 그 욕구들을 남북이 같이 지향을 해나간다면 조금 더 다른 북한을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 약간의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워낙 보여주면 경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매번 연수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만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만들기는 한 1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아리랑을 가지고 한번 제 나름대로 제 삶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어떤 그걸 가지고 거기다 거창하게 소나타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소나타는 원래 여러 개 악장으로 구성된 음악의 한 형식인데요. 제 소나타는 1악장밖에 없습니다. 아직 통일이 안 됐잖아요. 2, 3악장은 평양 가서 한번 썼으면 좋겠고, 3악장은 어떻게 남북 같이 보는 모습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2, 3악장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하여 제 1악장을 일단 먼저 연주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현준 테너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주십시오.
분들한테 박수 치실 때는 브라보 아셨죠? 브라보 소리를 크게 지르. 자 브라보 한번 합니다. 브라보. 박수 치면서 브라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교제와 나눔으로 콜라보 무대 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나와주십시오.